21세기 경제연구소 이정우 소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법률 근거 및 대상 지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적용 법률은 주택법 제57조 1항에 의거해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30세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여 적용이 되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상한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세대 미만의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고 있으며 민간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민간택지 상한제 지역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려면은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3개월간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또는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는 서울시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시 13개구는 전 지역이 해당되며 서울시 일부 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는 일부 동 지역에 대하여 핀셋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4개 동, 하남시 4개 동, 과천시 5개 동에 대하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양가 구성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택지비는 택지비 공급가격과 택지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그리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지비 산출 방법입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되어 산출이 구분됩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택지 가격은 택지비 공급가격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택지 공급가격이란 택지 개발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양도, 경매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변경되면서 택지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택지 가격은 최초에 공급받은 가격을 택지 가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거 부분 택지비 가격은 입찰 당시의 주거 부분 택지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에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체 금액을 대지 지분율로 적용하여 주상복합 택지비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매매 계약서에 주거 부분 택지비와 상가 부분 택지비가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부분 택지 가격만 택지 공급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택지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사업 주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주체는 시장 분수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분수 구청장은 2개 업체에 한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어 이렇게 평가한 2개 업체의 평가 금액을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총 감정평가 기간은 최초 평가하는 데 20일, 그리고 한국감정원 검토기간 15일을 합산하여 총 35일 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은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작년 10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어 감정평가는 표준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가격 중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실매입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매입가를 적용하는 방법은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법인 장부에 해당 택지 거래 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매입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매입가는 감정평가 금액이 실매입가보다 적게 나올 경우 실매입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렇다고 실매입가를 100%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실매입가 인정 범위는 감정평가 금액의 120%,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150% 이내에서 인정하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택지비 가산비입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항목도 있으며 공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택지비 가산비로는 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로 택지 납부일부터 모집 공고일 이후 택지비 비중에 따른 6개월부터 14개월 기간까지의 기간이자 금액을 가산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택지 공급에 따른 개세 공과금, 등기 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에서 인정해주는 가산비로는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과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그리고 사업 부지 내 지작물 철거 비용, 그리고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과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택지비 가산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비로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말뚝박기 공사비, 그 다음에 암석굴 착을 위한 암석지방 공사비, 그리고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그리고 방음시설 설치 공사비와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이외에 고시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층 건축비에는 해당 시설물 시공에 소요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의 직접 공사비와 간접 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의 간접 공사비, 그리고 설계비 및 감리비, 그리고 분양 경비와 보상비, 그 다음 각종 부담금, 그리고 기타 사업 필성 경비 등의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 주차장, 기계정비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T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복리시설은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또 별도 가산비로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산정할 때에는 복리시설 면적은 제외하여서 산정해야 됩니다. 다음 건축비 가산비 구성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구조 형식에 의한 가산비입니다. 기본형 건축비에 설계되어 있는 기본 구조 형식은 지상층은 벽식 구조, 지하층은 라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층 구조 형식을 철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에서 철골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로 설계할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3에서 16%까지 가산토록 하고 있으며 지하층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로 설계할 경우 4.8%에서 10.5%까지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 형태 가산비로 아파트 외의 형태로 공급되는 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의 건립에 따른 추가 가산비로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까지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최대 상한선 28%이며 실제 원가 계산을 산정하여 지상층 건축비의 28% 초과하는 경우에는 28%를 28% 못 미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가산 비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입니다. 녹색 건축 인증을 받으면서 추가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산 비용이 산정 가능하며 인증 점수에 따라 1%에서 4%까지 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초과 면적에 대한 복리시설 공사비, 그리고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로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기계환기, 집진 청소, 쓰레기 송설비를 가산 비용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주택 가산비로 층수가 50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설계 특수성,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수 자재 및 설비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염 설비 공사비와 친환경 주택 공사비, 그리고 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공사비,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그 다음에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 비용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3월 1일자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하층 건축비가 이전에는 전용 면적 85 이하, 85 초과로 구분하여 고시되었으나 금번 3월 1일 이후부터는 면적 관계없이 제곱미터당 79만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비는 지름 400mm 이하, 길이 15m 이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파일 공사비를 기본형 건축비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파일 관련 비용은 말뚝 기초 공사비라 하여 건축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층 건축비가 과거에는 최고 층수 36층까지 고시하였으나 최고 층수를 세분하여 40층 이하, 45층 이하, 49층 이하까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 비용으로 소방시설 내진 설비 공사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공사비, 통키임 방지 장치 설치 공사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으로 고시되어 별도 가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총 2.69% 하락되어 평당 약 한 20만원 정도 하락되었으나 이런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 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약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코니 확장 비용은 단열창, 골조 및 마감 비용,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비용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열창 산정에서 개정 전에는 확장 후 단열창 면적에 창호 공사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확장 후 창호 공사비에서 확장 전 단열창 창호 공사비를 차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호 공사비에서는 확장 전 창호와 확장 후 창호의 크기 차이로 인하여 창호 공사비에서는 마이너스가 산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골조 및 마감 공사비는 확장 면적에 10만 6천 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거실 및 침실은 11만 원, 주방은 9만 9천 원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개정되었으며,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개정 전에는 확장 후에서 확장 전 가구 공사비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발코니 확장비에는 주방 가구 비용만을 확장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일반 가구 및 시스템 가구 등은 추가 옵션으로 선택 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산정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지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원가 계산에 의해 산정하거나 또는 경기도 기준 에너지 절감률 40% 달성 시 세대당 1,560만 원을 적용하여 가산하였으나 근본 개정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단위 면적당 가산 비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이 60%를 달성할 경우 면적당 중부 지역은 47,500원, 남부 및 제주는 33,00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이 면적에 전용 면적을 곱하여 가산 비용을 산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평당 공사비가 약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왔던 것을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산 금액은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조 형식 가산 비용에서 벽실 혼합 무량판 구조 가산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벽실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3%를 가산하도록 신설되었으며, 벽실 혼합 무량판 구조 형식이라는 것은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인정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3%를 가산할 경우 평당 가격은 약 16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주택 가산비가 과거에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높이 규정을 삭제하여 이제는 50층 이상의 건축물만 초고층 주택 가산비로 인정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성능등급 관련 배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성능등급 평가 항목에 기계환기 설비, 건강친환경 주택 건설 비용, 커뮤니티, 홈 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항목들이 건축비 가산 비용과 중복된다는
그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여 타 가산 비용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 배점을 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후에는 그 성능 등급 인증이 과거에 4% 받았던 것들이 4%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